안녕하십니까. 김해시 정보통신 담당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석혜순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USG 공유대학 학생 여러분들을 온라인상에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앞서 스마트 도시 담당관의 이현주 팀장님께서 우리시 스마트 시티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저는 그중에서도 스마트 타운 챌린지 사업, 고고가야 스마트 관광 서비스라 해서 우리시가 그 가역산 문화 자원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으니 이런 체감형 관광 콘텐츠들과 스마트한 서비스로 조금 가야의 숨결이 살아있는 스마트 역사 문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기획을 했고요. 사업 기획부터 구축까지 제가 3년 동안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간단하게 사업 소개를 조금 드리면은 한자 옛고자와 영어 지오,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옛 가야를 스마트하게 여행해보자는 그런 컨셉의 사업 타이틀 이름을 지었고요. 이런 서비스에는 뭐 보고 가야, 놀고 가야, 타고 가야, 두고 가야, 쉬고 가야, 알고 가야, 먹고 가야, 자고 가야 이렇게 8개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각 특색 있는 서비스들을 한 연인들이 우리 시에 와서 가역사 문화자원을 풍부하게 활용하고 스마트하게 체험하는 홍보 동영상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먼저 그 간단하게 보시고 사업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4분 20초 정도 동영상이 나올 건데요. 서비스별로 어떻게 구축되어져 있는지 현장 뭐 내용들도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어, 보고 가야 스마트 관광 서비스를 연인들이 최고 베스트하게 활용한 사례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구성되어져 있는 세부 스마트 도시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런 스마트 시티 사업들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 구축한 사업에 대해서 운영 성과는 어떤 게 있는지 순으로 해서 차근차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 개요입니다. 이 사업을 처음 구상하게 된 게, 우리는 관광지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네. 지역 경제 관광지 골목 상권이 굉장히 조금 떨어지고 이런 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관광객들이 오시면은 이렇게 야간에 볼거리들이 많이 없으니까 체류 시간이 짧은 거. 그래서 뭐 재미있는 놀거리가 없다 보니까 관광지는 있는데 재미도 없고 이용도 불편하고 그 머무르는 시간들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뭐 이렇게 첫 사업 시작은 그렇게 기획을 하였습니다. 저희 사업 대상지는 여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 경전철 중심으로 해서 회원동, 내동, 북부동 일대에 그 경전철 라인으로 오른쪽에는 그 역사 문화 지구예요. 여러 가지 국립기밀 박물관이나 대성동 고궁 박물관, 수로왕릉, 뭐 봉황동 유적공원 이런 관광지들이 여기에 많이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광지들을 이렇게 차로 다니기에는 조금 가깝고 걷기에는 조금 멀고 뭐 이런 불편함들이 있었다고 그때 시민분들이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경전철 라인 왼쪽으로는 이제 백화점이나 시장이나 그 맛있는 먹자골목들이 형성이 되어져 있어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스마트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첫 기획은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관광을 추진 목표로 보고, 느끼고, 걷고 싶고 그런 스마트 관광도시 기내를 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체감형 컨텐츠들과 그다음 이런 이제 관광객들에게 이동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고민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쾌적하게 관광객들이 여행을 할 수 있게 그런 스마트 서비스에 대해서 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체감형 관광 역사 문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하기 위해 보고 가야 서비스라고 저희가 네이밍을 했고요. 그러면서 관광에 먹고 맛집 정보에 대한 정보는 꼭 필수겠죠. 그러면서 이제 머물고 갈 수 있게 숙소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자고 가야 서비스, 그다음 여러 가지 축제 정보들을 알려줄 수 있는 알고 가야 서비스,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관광지 간의 이동 편의를 주기 위해서 타고 가야 서비스라 해서 저희는 전기 자전거를 해당 서비스 안에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져오신 차는 스마트 주차장에 두고 가시라고 해서 네임을 두고 가야 서비스라고 하였고요.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스마트 서비스를 무료로 데이터 이용을 할 수 있게 와이파이를 그 대상지에 전부 다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와이파이를 통해서 관광객들의 이제 패턴도 분석하는 기초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행을 하면서 쉴 수 있는 쉬고 가야 서비스 이렇게 전체 8개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번 사업은 원래 사업 타이틀이 스마트 시티 테마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에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국토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었는데 그 사업명이 스마트 타운 챌린지 사업이라고 바뀌어서 사업명이 일부 변동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사업은 국비 20억, 도비 6억, 시비 20억을 투자해서 46억 원을 들여서 이번 사업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0년 11월까지 해서 15개월에 걸쳐가지고 저희가 이번 사업을 구성을 했고요. 대상지는 가야의 길 일원에 고고 가야 스마트 관광 서비스 내용으로 해서 구축을 하였습니다. 구축 사업하기 이전에 저희가 ISP라 해서 마스터 플랜을 18년도에 이제 저희가 먼저 구성을 했고요. 이거 역시 국토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우리가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어떠한 우리 해당 대상지에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떠한 스마트 서비스로 해결할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기획하고 공유를 했었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마트 시티가 항상 시민과 함께 추진하는 게 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관에서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그냥 관 위주에서 했다면 지금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우리 대상지에는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스마트 서비스를 넣으면 좋을지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 프로세스 안에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2018년도 6월에 저희가 이제 마스터 플랜 그 국토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10월 달에 저희가 이 사업을 착수하면서 이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 시티 시민 참여단을 저희가 공개 모집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학생들이나 뭐 주부나 뭐 직장인들이나 뭐 교수님들이나 뭐 일반 상인, 뭐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뭐 이렇게 여러분 한 50명 정도 참여군을 연령대도 다양하게, 직업군도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저희가 전체 한 6번에 걸쳐서 그 리빙랩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어요. 이번 강의에 보니 그 조영태 박사님께서 이제 강의 내용이 있던데요. 아마 거기서 또 시민 참여단의 리빙랩에 대한 중요성은 또 교수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주실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19년도에 이제 조성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 최종 선정이 돼서 7월 달부터 해서 저희가 9월부터군요. 9월부터 조성 사업에 착수를 해서 작년 연말까지 해서 사업을 준공을 했습니다. 이런 그 시민 참여단을 구성을 해서 뭐 6번에 걸쳐서 그 리빙랩을 진행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 뭐 이제 우리 이 해당 대상지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도출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스마트 서비스로 해결을 할까? 세 번째 할 때는 스마트 서비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어야 되고 어떤 뭐 특색이 있어야지 뭐 우리 시에 적합한 그런 스마트 서비스가 조성이 될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했었고요. 실제적으로 구축 다 하고 나서는 그런 스마트 서비스가 제대로 구축이 됐는지, 내가 얘기했던 그런 의견들이 수렴이 돼서 잘 됐는지, 실질적으로 구축이 되니까 불편한 건 없는지, 뭐 기능 검증까지 하는 6차 리빙랩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런 스마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전문가, 자문가, 해당 이제 부서에서 암만 시민들이 말씀을 주셨다 하더라도 이제 해당 부서에서 또 구축 가능한 거에 대한 의견 청취가 돼야 되고 검토를 해야 되니까, 이런 프로세스로 이제 저희가 6회에 걸쳐서 리빙랩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런 그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그 당초에 구축한 사업 내용들이 많이 바뀌게 됐어요. 당초에 저희가 2018년도에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뭐 VR, AR 체험, 여기 보이는 스마트 버튼 서비스, 스마트 버튼은 뭐 이제 박물관이나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설명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뭐 관광지 홍보 가이드나 지능형 CCTV나 뭐 대기 환경 정보 제공 여러 가지 서비스 풀이 있었는데, 이쪽에서 우리가 정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서 시민들과 함께 리빙랩을 통해서 정말 이제 뭐 우리가 관광 분야에서 특화될 수 있는 서비스, 뭐 관광에서는 교통도 편리해야 되니까 교통 분야에서 필요한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문가와 시민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사업 내용도 일부 많이 보완을 했고요. 기능들도 많이 보완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전에서 보셨던 거에서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건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 8개의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고가야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저희가 당초 마스터 플랜 수립할 때에는 박물관역의 미디어 파사드나 연지공원의 워터 스크린, 그다음에 그 VR이나 AR 체험 서비스들, 그다음에 투명 OLED 서비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홍보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그 연지공원 워터 스크린에 안에 콘텐츠들을 촬영할 수 있는 그 가상 스튜디오를 저희가 그 수로왕릉 고고아야 체험존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버스 정류장에서도 이제 무료하게 버스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 잠깐이라도 흥미를 줄 수 있는 AR 서비스도 같이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야간 볼거리를 주기 위해서 스마트 그림자, 그다음에 관광지 설명을 할 수 있는 모바일 AR 서비스, 이렇게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리스트업이 되어져 있었고, 이런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구축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놀고가야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통해서 그 관광객들에게 스마트 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제 대상지를 다니면서 쾌적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게 미세먼지 측정 센서를 한 20개 설치를 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타고가야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초에는 전동 킥보드로 서비스를 하려고 했었었는데요. 전동 킥보드가 이제 그 자전거 전용 도로나 그다음에 안전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는 친환경 전기 자전거로 해서 서비스를 일부 조금 변경을 했고요. 그러면서 전국 최초로 무선 충전 스테이션을 설치를 해서 전기 자전거를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고가야 서비스 같은 경우엔 봉황동 유적공원과 대성동 고금 박물관, 그 다음 연지공원 주차장에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주차 가능 대수를 관광객들에게 알려주는 서비스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연지공원에 신규로 이제 주차장 건립하는 사업 내용이 일부 공원녹지가에서 기획이 되어져 있어서 연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 내용에서 저희 사업에 빠지고 추후 또 추가로 그 연계를 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에 있어서 먹고 자고 알고 빠지지 않는 서비스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희가 김해 관광 그 우리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픈 API라 해서 그 맛집 정보나 숙소 정보, 그다음에 축제 정보를 API로 연계를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 연지공원의 스마트 주차장 사업 내용이 빠지면서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쉬고가야 서비스라 해서 연지공원 한쪽 편에 약간 그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그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에어돔을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안에 그 재활용품 회수 로봇도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서비스 내용입니다. 아까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듯 보고가야 서비스는 가야 역사 문화자원의 그 다양한 ICT 첨단 기술을 접목을 해서 체감형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안에 서비스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대표적으로 수로왕릉 가락 영상관을 구성을 해서 고고가야 체험존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 VR로 활용해서 2인승으로 라이더 서비스라든지 그다음 VR 의자형으로 해서 다양한 체험 컨텐츠들, 게임 같은 저희가 아이템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재밌게 뭐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다음 AR 매직 미러 서비스라 해서 그 상호 인터랙티브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9개 3x3으로 멀티비전을 만들어서 조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그 AR 매직 미러 서비스도 구성되어져 있고요. 피라미드형 홀로그램이라 함은 이제 가야 유물을 3차원으로 저희가 모델링 촬영을 해서 양 사방향에서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 안에 컨텐츠들을 볼 수 있는 네. 실감형, 피라미드형, 실감형으로 해서 홀로그램 컨텐츠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투명 OLED 홀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투명한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홀로그램이 좀 더 선명하게 보여질 수 있는 장치고요. 가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 그 연지공원의 사용자들이 뭐 사랑하는 연인에게 보내는 프로포즈 영상이라든지 뭐 은사님께 쓰는 감사의 편지글, 그다음 뭐 누군가 생일을 맞이했을 때 뭐 생일 축하 영상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저희 포털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가상 스튜디오 예약을 한 다음에 원하는 날 원하는 시간에 촬영을 한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표출해 주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쉽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연지공원에 그 음악 분수 서비스를 지금 1년 넘게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적으로 운영은 지금 보류 상태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됐으니 빨리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AR 버스 쉘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펩시콜라 혹시 유튜브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벤치에 앉아 계시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뭐가 확 튀어 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괴물이 확 올라와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했던 거만큼 그렇게 저희는 인터랙티브 이렇게 확 와닿진 않던데 뭐 갑자기 고양이가 나와서 비누방울을 만진다든지 가야무사가 말을 타고 온다든지 하늘에서 그 황금알이 떨어진다든지 뭐 그런 것도 영상을 몇 개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저희 수로왕릉 그 버스 정류장과 그다음에 시민의 종 그 관광 안내소 있는 데 있어요. 그 옆에 AR 버스 쉘터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가까이 계시면 한번 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 그림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방천에 이제 산책하시는 분들이 뭐 보실 수 있게 뭐 이건 여기저기에서 많이 보셨을까요? 요즘에는 뭐 도시재생 사업할 때에도 약간 뭐 골목에 뭐 힐링 문구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표출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저희는 그런 서비스를 단지 이렇게 필름 방식이 아닌 이제 실시간으로 영상 방식으로 해서 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현장에 구축된 사업 내용을 보시면은 왼쪽에 보이는 게 박물관형 미디어 파사드, 기존의 경전철 역사에 저희가 약간 미디어 파사드 느낌으로 가야 역사 컨셉의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밤 이제 7시부터 해서 해가 질 무렵부터 10시까지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연지공원 워터스크린 서비스, 뭐 여기에도 뭐 구시가라든지 다양한 가야 역사 컨셉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저희가 야간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야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스마트 그림자도 뭐 경전철 교각이나 산책로에 그런 서비스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로왕릉의 가락 영상관인데요. 저희가 여기에 고고가야 스마트 관광 체험존을 구성을 해서 그 안에 보시면은 VR 라이더 이쪽에 하나 있고 왼쪽에 하나 더 있는데 뭐 2인용 2대, 그다음에 1인용의 의자형 서비스, 그리고 AR 매직 미러 서비스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 뭐 위에서 가야 유물이 떨어지면 그걸 잡아서 안에 보물상자에 집어넣는지 누가 더 잘하나 뭐 이런 게임 뭐 이런 것들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져 있고요. 뭐 VR 의자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뭐 활을 쏘아서 뭐 이제 해적을 해친다든지 뭐 말을 타고 가는 내용이라든지 일부 컨셉은 다 가야 역사 컨셉으로 해서 안에 컨텐츠들을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이제 가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안에 보시면은 크로마키 초록색 배경이 있어요. 여기에서 나의 원하는 음악과 뭐 배경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촬영 시간을 선택을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컨텐츠를 촬영을 해서 뭐 마음에 들 때까지 여러 번 촬영해도 괜찮아요. 뭐 1시간 단위로 저희가 가상 스튜디오를 대여를 해주고 그런 촬영된 컨텐츠들을 아까 보여줬던 연지공원 음악 분수에 표출을 해서 뭐 이렇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인기가 좋을 것 같은데 빨리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대성동 고분 박물관에 설치되어져 있는 건데요. 저희가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같은 VR 라이더 서비스와 VR 의자형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피라미드형 홀로그램이라 해서 아까 워딩으로 잠깐 말씀드렸는데 3차원으로 가야 유물을 저희가 다 박물관에서 촬영을 섬세하게 다 했어요. 그래서 사면에서 가야 유물을 선명하게 볼 수 있고 그 유물에 대한 설명도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관광지 곳곳에는 모바일 AR 서비스라 해서 관광지에 가면 이런 QR코드 안내 표지판이 있을 거예요. 수로왕릉이나 수로왕비릉이나 뭐 국립기념박물관이나 대성동 국립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푯말이 보이면 QR을 찍으면 이제 이 관광지에 대한 황새장군 캐릭터가 나타나서 설명을 해주는데 뭐 그거는 관광형이라 해서 오디오로 관광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영상형 같은 경우에는 대성동 국립박물관에 가시면 QR을 찍으면은 여기 건널 무덤이나 이게 신분 계층에 따라서 이게 무덤의 형태나 순장에 대한 뭐 이런 장신구들이 다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영상형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서비스를 한 5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놀고 가야 서비스 같은 경우엔 관광객들이 이런 스마트한 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여기 사업 대상지에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 그냥 뭐 데이터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와이파이 AP라고 하죠. 액세스 포인트 요 장소에 따라서 이제 관광객들이 이동이 되는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이제 이동 동선에 대해서 우리가 패턴을 분석을 하는 서비스로 이 기초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머무는 시간, 연령대,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이제 관광객들이 와이파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전에 개인정보 동의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좀 더 이제 뭐 관광객들이 뭐 머무르는 그런 시간을 분석을
추적을 해서 요런 지역에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뭐 관광객들이 요런 인기가 많아서 뭐 이쪽에 좀 더 많이 머무는 시간이 더 기네. 뭐 이렇게 뭐 조금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컨텐츠를 활용해 나가고 서비스를 늘려가는 그런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아주 소중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쾌적하게 관광을 할 수 있게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아까 말씀드렸듯 20개를 설치를 해서 저희 고고와야 스마트 관광 포털 홈페이지에 가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저희가 미세먼지 데이터를 주고요. 우리 시의 국가 측정망이라 해서 이제 환경관리공단에서 설치한 그 미세먼지 측정 장치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시 전역에 띄엄띄엄 이렇게 4군데에 설치가 되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간이 측정 장치 사업 대상지 안에 좀 더 촘촘하게 저희가 설치를 해서 조금 더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번 사업에 가장 인기가 많은 서비스예요. 타고 가야 서비스라 해서 이제 관광객들이 관광지 주요 요소를 연결하는 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저희가 무선으로 충전하는 전기 자전거를 이번에 100대를 설치를 했고요. 대여용으로는 100대, 자전거 교육장에서 교육용으로 3대, 그다음에 관리자가 2대, 뭐 이래 해서 지금 105대를 저희가 도입을 했고요. 이 자전거에 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스테이션 한 11군데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요. 뭐 20대, 10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당초에는 앱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모바일 웹으로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고 이용하다 보니까 일부 조금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긴 했는데 이제는 뭐 그런 불편한 기능들을 어느 정도 다 개선을 해서 자전거도 쉽게 뭐 시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이번 사업의 내용을 넣었습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최초 30분에 500원, 그 다음 10분당 초과할 때마다 200원씩 저희가 이용요금을 받고 있고요. 이런 자전거는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그 다음에 휴대폰 소액 결제로 이제 결제가 가능하고, 저희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선으로 충전하는 기능이 가장 최초 우리 시의 유일한 이제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배터리는 교체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저희가 무선으로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타누스라는 업체에서 노펑크 타이어를 또 이제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서 타이어는 이제 뭐 굳이 바람을 넣지 않고 통고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펑크가 나지 않아요. 공영 자전거에서 또 관리 포인트가 많은 게 이런 타이어 펑크가 이슈가 많은데 저희는 그래서 이제 통고무로 만든 타이어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한 번 충전하면 최대 50km까지 주행이 가능하고요. 뭐 저희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제한 속도가 25km 이하로 되어져 있어서 그 이상 속도가 나지는 않습니다. 다음 이제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한 파스 방식이라 해서 페달 어시스트 시스템, 페달을 저어야만 이게 동력이 작동이 되는 서비스 방식이에요. 전기 자전거가 2가지 유형의 자전거가 있어요. 파스 방식이라 해서 페달을 돌려서 동력이 작동하는 그런 자전거가 있는 반면 스로트 방식이라 해서 오토바이처럼 이렇게 페달을 젓지 않고도 그냥 이렇게 스로트만 이렇게 옆으로 째끼면은 오토바이처럼 갈 수 있는 건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전용 도로에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파스 방식으로 서비스를 넣었고요. 그러면서 이런 자전거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GPS도 장착을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자전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대여는 9시 40분까지 대여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대여가 되지 않습니다. 이용 대상은 만 13세 이상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법에서 명시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은 탈 수가 없어요. 이용 방법은 고고가야 스마트 관광 홈페이지에 회원을 가입을 해서 이용이 가능하고요. 서비스 지역은 경전철 박물관역 중심으로 해서 반경 3.5km 이내 저희가 서비스 지역을 했는데 뭐 그 해당 서비스 지역이 넘어가더라도 뭐 이용은 가능해요. 근데 서비스 지역이 이탈됐다고 문자가 갈 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혹시나 멀리 가셨다가 이제 자전거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못 돌아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못 돌아오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이제
배터리가 없으면은 힘들게 이게 페달을 져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혹시나 모를 또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공영 자전거에 대한 보험을 다 가입을 했고요. 그 김해 시민들이 또 이제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가입이 되어져 있어서 뭐 이제 뭐 대물이나 뭐 이런 인명사고가 났을 때 조금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무선 충전 스테이션은 설치 장소가 전체 11군데에 되어져 있는데요. 그 경전철 연계형이라 해서 연지공원역, 박물관역, 수로왕릉역, 봉황역에 설치되어져 있고 관광지 연계형이라 해서 국립기내박물관, 수로왕비릉, 대성동 고흥박물관, 수로왕릉 이렇게 4군데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편의형이라 해서 연지공원과 거북공원, 공주공원에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지금은 관광으로라기보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 굉장히 이제 침체되어져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생활 편의용으로 또 주말에 레저용으로 관광객 이제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경전철 하단에 저희가 이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쫙 다 형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해반천으로 해서 저기 조만강 쪽, 뭐 하물며 저기 장류, 부산까지 갔다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GPS가 있으니까 뭐 사용자들이 어디까지 갔다 오시나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데이터를 한 번씩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데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 이용을 할 수 있으니 사람들이 여기저기 멀리까지 다녀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문객들이 이제 차는 주차장에 두고 가시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두고 가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 대성도 부분박물관과 그 봉황도 유적공원에 2군데 설치를 했고 주차장의 바닥에 차량 감지 센서를 다 설치를 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주차 가능 대수를 제공을 하고 사업 대상지는 일단 2군데 하기는 했지만 저희 이제 시청 앞에 또 이제 스마트 주차장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부원역에 있는 환승 주차장 이렇게 지금 전체 4개 스마트 주차장에 대해서 오픈 API 연계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주차 가능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 우리시가 스마트 주차장을 단계별로 지금 이제 교통정책과에서 확산을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주차장이 추가로 설치될 때마다 그러한 데이터는 오픈 API로 연계를 해서 이제 스마트 주차장 서비스 대상지를 하나씩 하나씩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건 쉬고 가야 서비스라 해서 연지 공원 내에 방문객들이 스마트한 휴식 공간을 조성을 해서 시민 체감형 스마트 쉼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스마트 미세먼지 안심존이라 해서 그 에어돔 파고라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쾌적하게 이제 이쪽 공간에서 머물 수 있게 하는 공간이고 이거는 약간 특허 제품이에요. 저희가 이제 첨단스러운 걸 하나 넣고 싶어가지고 특허 제품을 넣었는데 이게 맑은 공기 에어돔이라 해서 미세먼지가 나쁜 상태일 때 이제 저희 이 에어돔 안쪽과 바깥에 이제 미세먼지 간이 측정 장치가 설치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나쁜 상태가 되면 이 에어돔이 작동을 해서 공기층으로 이렇게 돔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차단해주는 그런 서비스고요. 뭐 이게 실내에서 이제 이런 서비스를 했을 때 한 98% 정도 미세먼지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외에서는 뭐 실내만큼은 아니겠죠. 그래도 뭐 바깥에보다는 여기가 또 공기가 좀 더 쾌적하다는 거. 그리고 여름에는 뭐 33도 이상 되면은 쿨링 서비스도 일부가 돼요. 약간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데 여름에 보면 시민분들이 많이 앉아서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음료수도 같이 한잔 하시고 커피도 마시고 계시면서 저희 앞에 보면 미세먼지 에어돔 앞에 맞은편에 인공지능 재활용품 회수 로봇이라 해서 캔과 페트병 이런 순환 자원들을 이제 회수해서 그런 포인트당 한 개당 포인트 10포인트를 저희가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그런 쌓인 포인트를 2,000점 이상 되면 현금으로 페이백 전환을 해드리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이게 특허 제품이에요. 이거 역시도 이제 캔이나 페트병을 저기 안에 보이는 동그란 데에 자원을 넣으면은 이게 이제 캔인지 페트병인지 인공지능으로 이 모형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 아이가 이제 순환 자원을 이제 분리해서 이렇게 쌓아서 그게 모여진 자원을 저희가
일주일에 2번씩 회수해 가는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시민분들이 일부러 주말에 캔과 페트병을 커다란 자원 바구니에 가져오셔가지고 이렇게 포인트를 쌓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사실은 이게 수거해가는 업체가 경기도권역에 계시는데 월요일, 금요일 회수하러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게 꽉 차면 이게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시민분들의 불편함을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옆에 적재함을 따로 두어서 자원을 잠시 뺐다가 그래서 이제 뭐 또 자원 회수를 통해서 이제 뭐 이렇게 포인트를 쌓을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연지공원 2개밖에 설치되어져 있지 않는데 시민분들이 이게 뭐 인기가 많다 보니까 거북공원이나 수리공원이나 뭐 이제 다른 이제 시가지 지역에 조금 더 추가 설치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요거는 대상지를 조금 더 다른 데에 이제 내년에 확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고고바야 스마트 관광 포털 사이트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다 저희 여기 포털 홈페이지에서 시민분들이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웹 기반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이렇게 별도의 앱을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 관광 홈페이지에서 이 모든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고고바야 스마트 관광 포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가상 스튜디오 예약하는 내용과 나무 공영 전기자전거 대여나 반납이나 결제하는 서비스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뭐 보통 뭐 우리 서울시 따릉이나 뭐 창원의 누비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앱으로 항상 자전거를 대여 반납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웹상에서 하니 이제 스크롤바라든지 자전거 선택하는 거라든지 일부 시민분들 불편함을 조금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또 자전거를 반납할 때에는 또 이제 스마트 락 장치라 해서 뒷바퀴에 잠금 장치도 잠궈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있는데 뭐 이제 반납하기 전에 락선치를 먼저 잠궈야 이게 자전거가 반납이 되고 뭐 이런 이슈가 처음엔 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안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시민분들이 이제 앞에 현수막도 붙여서 홍보도 하고 하면서 이제 뭐 불편함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자전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네, 포털 사이트에서는 또 요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자전거를 재배치하거나 뭐 배터리가 부족하거나 뭐 스테이션이 뭐 이제 자전거 대여 가능한 자전거가 없거나 이러면은 그 저희가 자전거를 재배치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교통안전봉사회에서 저희 뭐 자전거 재배치라든지 배터리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그 포털 사이트이기도 해요. 자전거 관리나 뭐 이런 통계 데이터들을 또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또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고가야 스마트 관광 플랫폼이라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장에 설치되는 이러한 스마트 서비스들이 모두 이제 한 곳에서 이제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그다음 보고가야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들도 관리를 하고 뭐 모바일 AR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날 뭐 이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실행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 통계 데이터도 저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스마트 관광 플랫폼이라 하면 이제 우리가 행정에서 이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포털 홈페이지에 뭐 일부 서비스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스마트 서비스들이 하나의 플랫폼 상에서 운영이 되고 뭐 실시간으로 운영 현황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건이고요. 뭐 오른쪽에 보시면 주차장별로 입출차 정보라든지 통계 정보들을 또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게 관광 컨셉으로 해서 네이밍이 스마트 관광 플랫폼인데 우리 시에서 단계별로 스마트 서비스들을 다 이쪽 플랫폼으로 합치고 있어요.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들이 그 업무단에서 약간 분야별로 환경이면 환경, 교통 분야, 뭐 복지 분야 이런 서비스들을 지금은 관광 서비스들만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운영하고 뭐 나중에 의사결정이나 우리가 뭐 행정상에서 뭐 지원해줘야 되는 것들을 이런 데이터나 대시보드를 보고 저희가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이런 그 스마트 관광 플랫폼에는 이제 데이터 허브 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오픈 API로 저희가 민간에게 개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자전거 운영 현황이라든지 실시간 뭐 운영 현황, 뭐 스마트 주차장에 대한 입주차 정보도 뭐 이제 카카오나 뭐 이런 데에서 민간 쪽으로 API로 제공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또 민간 앱에서도 그런 데이터들이 조회가 되고 활용이 될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 서비스에 뭐 민간에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뭐 다양하게 이제 앞으로 단계별로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이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첫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오픈 API로 하나씩 이제 서비스들은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이번 장표는 제가 구축한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 뭐 어느 장소에 몇 개씩 이렇게 한 장표에서 보여주는 건데요. 굉장히 복잡하죠. 서비스들이 너무 많아서 구축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보고 가야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뭐 장치 하나하나별로 너무 이슈가 많아가지고 네, 뭐 하지만 구축하고 나니까 다양한 서비스들을 우리가 이제 시민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아 이런 서비스들이 인기가 많네, 아 저런 서비스들은 생각보다 활용도가 낮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첫 이제 실증 사업처럼 진행한 건이라 지금은 뭐 보고 가야, 놀고 가야, 타고 가야, 두고 가야, 쉬고 가야 뭐 이렇게 뭐 8개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이 서비스들은 단계별로 하나씩 늘려나갈 생각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스마트 관광 서비스 가이드 맵이라 해가지고 지금 이게 저희가 리플릿을 만들었어요. 이제 관광지에 가면 이런 리플릿이 있을 건데 서비스에 대한 구성을 쭉 다 안내를 하고 있고요. 아마 스마트 도시 담당관에서는 지금은 8개 서비스지만 뭐 찍고 가야 뭐 찍고 가야라 해서 이제 포토존 같은 이런 서비스도 했으면 좋겠고 뭐 걷고 가야 물론 여기 타고 가야가 있긴 하지만 걷고 가야라 해서 이제 뭐 자전거를 못 타시는 분들이 이쪽에서 쾌적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최적 동선 뭐 이런 거 뭐 친구 단이나 연인 단이나 뭐 가족들 간에 이제 그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이제 추천 이런 스토리길을 안내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이제 뭐 우리 왜 여행 이제 저희가 이제 공항에서부터 이렇게 서비스들이 우리 홍보 영상에서 보면은 공항에서 경전철을 타고 이렇게 우리 사업 대상지로 오는 그런 영상이에요. 그래서 뭐 캐리어나 뭐 이런 것들을 들고 이제 오시는 분들은 또 이제 그거를 들고 다니기 여행하기 불편하니까 뭔가 어디 스마트 보관함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서 뭐 넣고 가야라고 해야 될까? 서비스 이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조금 단계별로 추가로 관광객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들을 하나씩 늘려나갈 생각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뭐 학생 여러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또 제안해 주시면 또 저희가 적극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이제 이현주 팀장님께서 뭐 저희가 지금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 과제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인데요. 앞에 이제 현주 팀장님도 이현주 팀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을 거예요. 이런 스마트 시티에서는 가장 핵심이 데이터 중심의 통합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고 저희는 이런 스마트 관광 서비스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하나의 스마트 관광 플랫폼에 쌓아서 분석을 하고 그러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또 그런 이슈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로서로 필요한 플랫폼 간의 연계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고가야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체감형 관광 서비스들에 대해서 그다음 이제 놀고가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와이파이에 AP별로 설치된 그런 실시간 정보에 대해서 그다음 타고가야도 이제 자전거 이용하고 있는 현황이나 그리고 특이하게 저희는 이제 자전거에 충격 감지 센서를 붙였어요. 통통통통통통통 튀는 그 충격에 대한 이벤트를 수집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당초에는 그 충격 감지 센서를 붙인 이유가 자전거 안전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확 가속도 G 센서라 해서 가속도와 이렇게 자전거가 이렇게 뭔가 충격을 받았을 때 그런 이벤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저기 상단에 오른쪽에 보면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이라고 있는데요. 저희 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뭐 사건 사고가 접수됐을 때 112, 119와 이제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주고받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주변의 CCTV의 5대에 대한 그 영상이 119 출동하는 그 소방관들에게 실시간에 보여주는 거고요. 저희가 뭐
이런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 주변의 CCTV 영상을 뭐 이제 출동한 구조대원이나 이런 분들에게 보내줘서 뭐 그런 상황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연계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런 충격 감지 센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또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주로 어디를 많이 다니는지, 자전거를 타고 어느 동선으로 많이 다니시는지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우리 사업 대상지가 연지공원역까지밖에 구성이 안 되어져 있는데 지금 삼계동 사람들 가야 돼요. 왜 장신대요? 여기는 스테이션이 없나요? 해반천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굉장히 많이 잘 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충격 이벤트를 봐도 많이 다니시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자전거 스테이션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장류 쪽까지도 주총까지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수요를 반영을 해서 저희가 스테이션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고 가야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마트 주차장은 이제 그 차량 그 감지하는 센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나중에 오픈 API로 또 민간한테 아까 개방을 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 관광 플랫폼은 우리 스마트 서비스에서는 가장 심장과 같은 핵심되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서비스에 대한 운영 성과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 저희 자전거 서비스가 가장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정량적으로 보면 이제 회원 가입자 수가 한 12,493명, 9월 말 기준으로 뽑아보니 그래요. 그래서 30대 이하 회원들께서 한 8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자전거 이용 건수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29,000건 정도 되더라고요. 남성이 56%, 여성이 44%, 남성 이용자가 한 12% 정도 많은데 자전거라 하면 남자분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의외로 이렇게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어서 여성분들 이용자도 굉장히 많다는 게 특이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월별로 그 이용한 현황을 보면 저희가 작년 12월에 첫 시범 운영을 해서 무료로 이용을 했는데요. 1월, 2월, 3월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고 뭐 여름에는 조금 날씨가 더우니까 조금 이용률이 저조하고 그래서 지금은 한 29,000건 정도 이용을 하고 있네요, 데이터가. 정량적 운영 성과의 또 다른 면을 보면 이제 연령대별로 20대가 한 49.5%로 가장 많았고 또 요일별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 토요일, 일요일, 주말 이용자가 거의 한 40% 이상 차지를 하고 있고 생활 편의형으로 레저용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구나 이런 데이터를 보고 그런 거를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대별로 보면 한 13시에서 17시경 이용자가 한 51%가 학생들이 이제 학교 시간 이후에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고요. 다음 18시 이후에 한 31.8%, 퇴근 시간 이후 직장인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 거로 분석이 됐습니다. 정성적인 운영 성과로는 이런 최초로 우리시가 그 무선 충전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이제 비대면 교통수단과 뭐 이렇게 저희가 첫 사례로 한 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10대, 20대 젊은 층들이 이제 약간 버스에서 내려서 우리 집까지 뭐 약간 라스트 마일 연계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고요. 하루 평균 한 12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GPS나 충격감지 센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듯 스테이션 확대 설치 그리고 이런 충격 이벤트가 강하게 작동을 하면 여기가 약간 도로의 포트홀 이 GPS 위치에서 이런 충격 이벤트가 수시로 발생이 되네 그러면 자전거 도로 노면 관리 이제 노면 관리를 이제 활용하는 그런 정책 기초 자료로도 활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확산 방안으로 북부동과 부원동, 삼안동 일대에 약간 기존에 실증 사업했던 인근으로 해서 공간적으로 내년에 추가로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24인치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데 여성분들이 타기에는 조금 안장이 높다는 의견이 있어서 20인치 자전거를 내년에 추가로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은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장류나 진영이나 주촌이나 신도시 지역에 이제 연계 확산하는 내용으로 아무래도 이게 전기 자전거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인기가 많아서 신도시 위주로는 2단계 그 내후년도에 확산하는 사업 대상지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었고요.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우리가
우리시가 금관가야 발상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육가야 중심으로 해서 가야 역사 문화권의 지자체 간에 연계해서 확산하는 아이템도 괜찮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일단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량적 그 운영 성과로는 보면 사실은 이제 이게 코로나 이슈로 관광객들이 생각보다 이제 많이 방문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우리가 뭐 비대면 관광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뭐 미디어 파사드라든지 AR 버스 쉘터라든지 모바일 AR 서비스는 굳이 대면하지 않고 관광 해설사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QR을 찍어서 내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비대면 관광 콘텐츠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놀고 가야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방문자 수나 이용자 수, 뭐 데이터 사용량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지금 국가 측정망이 우리 시에 4개가 있다고 했고, 기후대기과에서도 이제 그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읍면동사무소나 산업단지 쪽 이렇게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은 저희 스마트 관광 플랫폼에 연계를 해서 같이 활용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보여줬던 그런 데이터, 아까 서두에 먼저, 아까 좀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고, 두고 가야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런 서비스들을 하면서 주차 시간들을 한 10분 정도 감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고고 가야 스마트 관광 플랫폼은 이런 그 국토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하고 연계를 해서 뭐 실시간으로 그런 이슈가 있을 때 CCTV를 영상을 공유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사업 대상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이에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저희도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고 현장에 시설물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이터도 저희가 연계를 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남 고고가야 스마트 관광 포털은 뭐 이제 우리 홈페이지 회원가입자 수나 방문자 수가 하루에 뭐 한 687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서비스가 인기가 많아서 생각보다 방문자 수도 많고 이용자 수도 많습니다. 이런 스마트 관광 우수 모델을 저희는 이제 가야 역사 문화권에 지자체 간에 연계하고 확산하는 걸로 이제 최종 목표로 저희가 잡고 있는데요. 이런 스마트 관광의 5대 핵심 요소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스마트 경험.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제공을 해서 이제 뭐 야간까지 볼거리를 제공해서 관광객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머무르는 그런 관광 체계를 확보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스마트 편의, 다양한 관광 인프라로 이제 이런 스마트 관광 서비스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저희는 사업 대상지에 자가통신망을 구축을 했고, 그런 자가통신망 바탕으로 해서 스마트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같이 동시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마트 서비스, 여러 가지 관광 자원들로 쾌적하게 관광객들이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뭐 사용자 맞춤형 관광을 위해서 뭐 추천 정보나 먹거리 정보, 즐길거리라든지 뭐 교통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도 이런 스마트 관광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라 해서 이제 관광객들에게 교통 연계에 대한 데이터, 그런 정보들을 주면서 약간 자가용으로 다니면은 관광지 포인트별로 이렇게 다니는 관광이잖아요. 그런 포인트 단위가 아니라 이렇게 면 단위로 도보로 이용하면서 자전거를 타면서 뭐 여러 가지 범위 관광을 유도한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면 단위로 이렇게 다니면서 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다니다가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거고, 배고프면 식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범위 관광을 유도해서 약간 지역 상권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스마트 관광 모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 관광에서는 이 스마트 플랫폼이라 해서 이런 관광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해서 실시간으로 뭐 분석해서 뭐 이제 우리가 정말 필요한 서비스들이 더 향후는 어떤 게 확대가 돼야 될 건가, 기초 자료도 활용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오픈 API로 개방을 해서 민간에서 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게 행정에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서비스들을 그래도 뭐 이렇게 요소 잘 구성을 한 게 아닐까, 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공간적으로 파급을 하기 위해서 아까 자전거에서도 잠시 얘기는 했는데요. 저희는 이런 스마트 관광 레퍼런스 모델을 1단계로는 이제 지금은 요
우리가 가야의 거리 1원에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뭐 이런 AR 서비스나 VR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 봉하마을이에요. 그래서 봉하마을에 오시는 분들이 이쪽 우리 고고가야 스마트 관광 서비스를 볼 수 있게 VR이나 AR 서비스들을 연계해서 확산하려고 지금 그런 컨텐츠들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2단계는 이제 가야 역사 문화권의 지자체 간의 연계 서비스로도 확대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뭐 준비한 자료는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이런 온라인 강의는 처음을 해서 뭐 낯설고 어색하고 말이 빠르진 않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여튼 뭐 이렇게 해서 저희 사업 내용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이런 정책 아이디어나 뭐 이런 것들 내용이 있으면은 저희 고고가야 스마트 관광 홈페이지에 보면 시민 참여 메뉴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뭐 여러 가지 자문 주시면은 저희가 그런 것들도 행정에서 정책에 반영하고 할 거니까 뭐 일단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저희 타고 가야 공영 전기 자전거도 인제대에서는 조금 거리가 멀어서 학생들이 많이 타본 경험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뭐 한번 타보면 아마 재밌을 거예요. 전동 킥보드보다는 안전하고 일단 저희는 뭐 나름 그 디자인이나 뭐 기능들 이런 것들도 조금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드는 거라 한번 체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이런 스마트 서비스들이 각각의 그 현장에 설치는 되어져 있지만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계가 돼서 그런 데이터들을 받아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추가로 확대할 수 뭐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추가로 뭐 궁금한 거나 말씀 주실 거 있으면은 앞에 서두에 제 이메일 주소를 넣었으니까 그렇게 따로 이렇게 메일이나 아니면은 고고가야 스마트 관광 홈페이지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추가 부연 설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역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해시청의 스마트 도시 담당관의 석혜순이었습니다.